여러 부동산 투자자를 만나보니까 좀 우려하는 게 이런 조금 더 좌편향되어 가고 있는 쪽 부동산의 관점에서 굉장히 좀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되게 심각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단순히 우파 좌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지금 공산주의나 최소한의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로 넘어가기 저는 일보 직전이라고 봐요. 근데 그러면 지금 중국 사람들 천안문 사태 겪었잖아요.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얘기 이 뻥끗도 못해요. 홍콩은 어때요? 홍콩도 거의 다 넘어갔잖아요. 홍콩도 중국에. 홍콩에 말 못해요. 함부로 못해요 진짜.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이야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우리도 떠들 수 있는 거지. 진짜 이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되고 그 유튜버들 제가 물린다 이렇게 하고 잡혀갈 수 있다. 지금 안 그래도 으름장 놓고 있거든요. 잘못된 댓글 달면은 언론 선거죄로 잡혀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근데 얘네들이 진짜 행정부까지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저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도 사법부 지금 장악했죠. 언론 장악했죠. 민주노총 장악했죠. 선관위 다 장악했잖아요. 이제 행정부만 남은 거예요. 행정부만. 행정부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니까 장악을 아직 못한 건데 이것도 지금 탄핵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그냥 저는 중국식 사회주의나 북한식 공산주의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뭐 천안문 사태처럼 입도 뻥끗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 자식들도 물론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단순히 뭐 베네수엘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냥 우파 좌파의 문제가 아니라 종북 좌파들이 문제라는 종북 좌파들. 예전부터 대학교 때부터 이제 학생운동 하던 사람들이 다 지금 정치에 입문해갖고 아까 내 정성래 그 미국 대사관 정보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다 찾아보면 다 있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좌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예전에 좌파들이 평등한 삶을 외치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잘 살게 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은 잘 보세요. 조국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평등하게 다 살고 뭐 가재 붕어로 살면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편하게 가재 붕어로 살면 돼요. 근데 본인은 정작 입시 비리 했잖아요. 그래서 환멸을 느끼는 좌파들이 우파로 전향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 말이라도 그리고 잘 보시면 임종석 비서실장 있지 않습니까? 미국 되게 싫어하잖아요. 반미잖아요, 반미. 임종석 시장 반미예요. 반미고 북한을 엄청 좋아하는데 좀 더 자기 딸은 어디 있어요? 지금 미국에 유학 보내고 있어요. 이게 좌파들의 민낯이에요. 세상은 다 평등하게 행복하게 하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뒤에서 다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박주미 의원 아세요, 여러분? 박주미 의원이 임대차 보호법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 발의 직전에 자기네 집은 임대료 왕창 올렸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있었잖아. 깜짝 놀랐어요. 그 다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래서 전 정부에서 내로남불 얘기 많이 했던 거잖아요. 기억은 안 나는데 예전에 그 김수현 씨라든가 이런 분들도 정작 부동산 정책 했지만 자기네 집들은 다 재건축 됐지 않습니까? 재건축 되고 역 들어오고. 조국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다. 근데 그러니까 얘네들의 기본적인 사상은 뭐냐면 그럼 얘네들이 왜 이렇게 하냐? 왜냐면 내가 생각할 땐 이런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이 최고 끝에 올라오고 싶은 거예요. 좌파들의 마인드는 최고 끝에 올라와야 돼. 근데 우리 우파들은 어떠냐면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하고 차근차근 올라오면 된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주장하는 게.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뒤집으면 된다. 자기네들이 세상을 뒤집은 주체가 되면 자기네들은 맨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밑에서 가재처럼 살고. 가재 붕어처럼 살게끔 하게 하려고 그렇게 선전선동을 하는 거지. 얘네들이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더 평등하게 사는 걸 원하냐?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상을 뒤집어서 자기네들은 아무 노력 없이 선전선동으로 맨 꼭대기에 올라와서 북한식 간부들처럼 그냥 군림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가재 붕어로 사는 거고. 근데 우파들은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부동산 투자도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차근차근 올라오면 되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맞는 말 하고 있는 거냐고요. 누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동의하세요? 당연하죠. 그걸 동의하고 말고 할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도 이 결국엔 근데 이 좌파도 지금 심의 나오는 권력들이 그 프레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표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저희가 국회의원으로 뽑아놨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그 표심이 저희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서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사람만 잘 뽑으면 내가 별거 안 해도 날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좌파 쪽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에 선동이 돼서 그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갖는 거고 이들이 제대로 생각을 가지고서 아 저런 세상은 없어 우리 노력해서 되는 게 맞는 거고 정부가 해주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판을 깔아주면 우리가 노력해서 돼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 국힘이나 이런 데 얘기하는 것도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의 정보는 저는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도
국힘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알고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게 뭔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 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디테일한 건 몰라도 최 대표님이 큼직하게 말씀하신 그 방향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고 저도 민주당이 되게 싫은 게 가식적인 부분이 엄청 싫단 말이에요. 내로남불하는 부분이 엄청 싫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모르는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퍼져 있는데 근데 그걸 보고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까지 민주당을 뽑아왔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그들이 생각을 바꾸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게 이번에 이제는 계엄령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는 그 최 대표님이 계몽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반이 돼서 조금이나마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결국에는 표심에 따라 저는 민주당도 표심이 완전 반대로 되면 어느 정도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지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나 생각이 바뀌어진다면 그러면 이제는 민주당 쪽에서도 표심을 완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좀 나아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제 생각인 게 지금 그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좌파는 좌파라기보다는 좀 종북 좌파의 이기 때문에 전 척결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진짜로. 아니, 종북 좌파 같은 경우도 이들이 결국에는 국회의원으로 뽑혀야지 그래야지 힘을 갖는 거잖아요. 국민이 뽑아줘야. 그렇지.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이제 선전선동에 약하다 보니까 그냥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뭐 이제 정의를 얘기하면 정의로운 것 같고 그리고 우리처럼 뭐 돈 얘기하면은 굉장히 돈만 밝히는 인간들 같고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실상은. 근데 말만 정의롭게 하고 행동을 봐야 되는데 맞아요. 행동은 정의롭지 않게 하면서도 말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선동이 되는 거예요. 맞아,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제가 정치에 관심이 별로 안 갖는다는 게 일부러 안 찾아보는 게 찾아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언론이 장악돼 있으면 다 선동 관련된 기사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이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더 흐릿해진다고 봐요. 근데 큼지막한 그림에서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당에서 어떤 걸 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그럼 행동을 보면 사실 얘네가 무슨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된다. 누구 국회의원이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 왜 부동산 쪽에서도 한창 규제할 때 정치인들이 말이 아니라 그 사람 그거 누가 얘기했었어. 등기를 봐야 된다. 그런 것처럼 행동을 보고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사이트를 국민들이 키워야 될 필요성이 근데 있다고 생각보다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많이 또 모르기도 해서 그게 이제는 되게 속상한 현실인 거죠. 개몽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김어준 뉴스공장 라이브 동시 시청자 맞아요. 20만 명 맞아요. 최근에 더 알려져가지고 최근에 근데 그것도 좀 많이 많은 게 예전에 그 박근혜 탄핵 때도 그때 엄청나게 김어준 거기에서 엄청나게 선전선동을 했던 게 그때 뭐 약간 뭐 비아그라 같은 약을 뭐 복용을 했다든지 뭐 구판을 벌렸다든지 세월호 때 뭐 구판을 벌렸다든지 누구죠? 최순실 씨가 뭐 3,000조인가 그거를 뭐 해외로 뭐 차명으로 갖고 있다느니 이런 얘기 나왔는데 최근에 제가 우연찮게 김어준 기사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유시민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와중에 최순실 씨는 자기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하는 꼴이 웃으면서 그걸 되게 농담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번 끝나면 최순실 씨 구명 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야 방구야? 그러니까 지가 그렇게 선전선동을 했으면서 그거 다 찾아보세요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러니까 지도 자기가 그렇게 선전선동했던 게 잘못됐다는 거를 그걸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인정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좀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사람들이 선전선동이 약하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고 우리 또 그 전에 또 광우병 같은 경우에도 MBC에서 그것도 다 선전선동이었던 거고 사드 배치할 때도 뭐 그것도 선전선동이었는데 전 더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냐면 이번에 무항공사 참사 났었잖아요 비행기. 만약에 이게 국민의힘에서 뭔가 규칙사유가 있다고 했으면은 특검하자고 난리 쳤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러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왜 특검하자고 안 하죠? 왜 그렇게 했어요? 규칙사유가 민주당 쪽에서 이거를 허가를 내준 게 다 민주당 쪽에서 됐단 말이에요. 무항공항도 원래는 안 됐는 철새 도래돼서 안 됐는데 민주당에서 우겨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것도 뭐 국제공항으로 최근에 뭐 승인 냈다고 하더라고요. 규칙사유가 민주당에 있으니까 특검하는 얘기를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도 인정했던 거예요 본인이. 이거는 기장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정말 잘했던데. 정말 나이스하게 했던데요. 정말 근데 잘했던데. 그거를 둔덕이 있어가지고 한 거잖아요. 이거는 기장 잘못, 제주항공이 잘못한 게 내가 1도 없다고 봐요. 근데 그걸 막 불매운동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진짜 어리석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한 공항에 그거를 잘못 설치한 거거나 아니면 애당초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될 공항에 허가를 내준 게 잘못이죠. 잘못이라면 철새 도래지에 공항을 내주는 맞아. 게 어딨냐고요. 아무리 주민들이 우긴다 하더라도 그거는 국익에 저는 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는 특검을 하겠다는 얘기가 전혀 없는 건데 최상병 특검은 한 분 돌아가신 거 물론 안타깝죠. 근데 그렇게 나라를 흔들 만큼 특검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 당연하죠.